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를 놓고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정작 그 정치권의 본업인 소방안전 관련 법안 통과는 1년이 넘도록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은 분당이 가셔야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우 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밀양 화재 참사 소식에 정치권이 일정을 취소하고 지금 현장을 찾고 있는데요. 근데 반응이 영 마땅치 않은 모양입니다. 마땅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요. 왜 그러냐라고 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있나요? 불난데 가서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다시피 재난 이런 게 일어나면 현장에 정치권 인사들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방문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느냐 이런 질문까지 나오는데요. 예. 현장은 당연히 방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는 현장에 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고 이 책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적폐청산, 현성을 가진 얘기까지 현장에서 꺼내면서 얘기를 했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당도 또 현장 책임자였던 그 지역이 과거에 홍준표 대표가 지사했던 곳 아니냐 하면서 네. 말이 좀 커졌는데요. 조금 이것은 우리가 여러 지탄을 받고 있는데 한번 돌아볼 부분입니다. 네. 가족을 잃은 국민들 앞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막말 공방 정리해봤습니다. 밀양 화재 참사 당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가 사전 점검단으로 온 현성월 단장을 챙기느라 국민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쇼통과 정치 보복에 해랄이 된 이 무능한 정권이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권도 지키지 못하는 이 참담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큰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각 총사퇴해야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화재의 원인을 밝혀야 되겠고요.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사실은 이 직전의 이곳의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였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밀양을 찾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참사가 났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말 도시에 화재 참사가 많이 나니 소방특별 정도를 적극에 지휘하라고 그래 요구를 했는데 소방특별 점검을 실시했으면 이런 사고 안 날 겁니다. 그거를 정부가 아마추어가 되다 보니까 예방행정은 몰라요. 예방행정은 한 달 그 사이에 100명이 인명사고가 났어요. 100명 가까이. 그러면 이제는 쇼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뭔가 이제 구정 앞두고 또 있을 거예요. 화재 사고가 또 납니다. 홍 대표의 방문에 분노를 표출한 유족에게 그가 던진 한마디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법 반대한 사람이 여기 왜 왔어요? 예? 소방법 반대했잖아! 네. 소방법 반대한 사람이 왜 와? 민주당 애들이 여기는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인데요. 네.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저런 공방인 건지. 글쎄요, 전체적인 다 여야 불신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게 누구 책임을 떠나서 국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 쪽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자리에 가서 계속 정부 책임으로 돌린다거나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다만 아쉬운 이런 점은 있습니다. 지난번 제천 화재 참사 이후에 조금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얘기했던 29만 개에 해당되는 안전대 진단한다고 했던 것을 조금 더 일찍 시행했으면 네.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정부 책임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성을 적폐청산 이런 건 연결시키면 부적절해 보이고요. 참고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사태를 두고 나서 사망한 사람들의 안식과 지금 부상한 사람들의 쾌유를 빈다는 그런 메시지, 그런 방식의 접근이 상당히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합니다. 네. 또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또 다른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요지가 이렇습니다. 본인이 그 도지사로 재직하던 그 시절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발언이었는데요.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내가 4년 4개월 정도 지사를 하게 됐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언제나 소방 특별전부가 있어요. 내 기억으로는 4년 4개월 동안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 단 한 건도 없어요. 단지 기억은 팀에 불이 났을 때 소방관 한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 그거밖에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뭐 본인은 이제 자신감에 찬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미 동교청에서 자료가 나와가지고요. 그 기간 동안에 104건이나 근무했던 기간 동안에 화재 사건이 터졌고 그 중에서 30명이 숨졌고 74명이 다쳤던 이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통계되고 그랬고요. 또 하나 행정 책임을 얘기하니까 추미애 대표가 그 지적을 하니까 당시 오히려 그 지역의 행정 책임을 졌던 홍준표 지사가 아니냐 그런 얘기하니까 그러려면은 세월호 참사 때 그 지역의 도지사였던 이낙연 현 총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라고 얘기했는데 아다시피 객관적인 사실로서 세월호 참사는 4월 16일 날 있었고 그해 지방선거는 6.4 지방선거로 나중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낙연 현 총리는 당시 지사가 아니었고 보자면 후보는 속했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좀 사실하고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또 반박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남의 탓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찼어요. 이런 소방 관련 입법을 도대체 국회는 뭐 하고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하고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1년 전에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2009년에 했던 것도 있고요. 가장 갑분게는 2016년 11월 달에 했던 것이 그냥 그동안에 논의가 안 됐던 것도 있고요. 최근에는 제천 참사 이후에 급하게 했던 것인데 그게 최근에까지도 안전행정위원회 안행위 행안위 쪽에 계속 국회 계류가 돼 있다가 최근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부랴부랴 그중에서 중요한 소방기본법이라는 세 가지는 오늘 법사위를 통과해가지고 오후에 아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지만은 관련 법들이 된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모든 참사가 예방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입법 조치는 빠르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상정된 법안이 처음보다 많이 완화된 거라면서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전도 계속 나왔을 때 예컨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드라이비트 공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했을 때 작은 건물의 경우에는 충분히 도피가 가능하다 해가지고 엄격하게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층수가 낮은 곳이라든가 인원수가 적은 곳들은 계속 화재가 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엄격하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진행되는 과정 이후에 좀 고려가 돼야 될 것인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의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소방차들이 다닐 수 있는 특별 지역을 주차차 금지 지역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대책과 처방도 필요할 겁니다. 네. 자,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제 대한민국에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제 예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개의를 앞두고 여야 3당 대표를 모았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보시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동계올림픽은 정말 중요한 국가적인 아니면 지구촌의 축제 행사입니다. 이 동계올림픽이 꼭 성공적으로 잘 치러져야 되겠습니다. 저는 3당의 원내대표들께서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잘 치루었는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번 동계올림픽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는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의 발언이 이런 겁니다. 정쟁을 잠시 멈추고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읍시다라는 요지인데요. 네, 88올림픽을 우리가 돌아보자. 그걸 모범 사례로 타산지석을 얘기했습니다. 네. 타산지석이라기보다는 그때는 모범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88년 우리나라 그 올림픽, 하계올림픽이 열렸을 때가 노태우 정부가 출범했던 첫 해였습니다. 네. 국회는 지금하고 비슷하게 여소야대 구조였고요. 네. 더구나 야당들은 민주화 흐름이 상당히 공세를 강하게 펼칠 때였었는데 올림픽 때는 모두가 정부 화합했지 않느냐 이런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특히 북한 문제가 결부가 돼가지고 좀 복잡합니다. 그동안에 주로 북한 문제가 개입이 돼가지고 이념적인 충돌이 있었는데
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 이게 이념적인 충돌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오히려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적 상당히 여야가 공감하면서 받아들일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그 소방 관련 법안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이견이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뭐 아직 몇 개가 남아 있는데 적어도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3개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을 포함한 3개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제 공통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뭐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다른 법안들에는 상당히 진통이 예상되죠. 다른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때 거의 입법되기가 좀 어렵지 않는가 좀 그렇습니다. 여당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고요. 특히 여당에서 개혁 입법에 몇 개로 간주하고 있는 뭐 공수처법이라든가 관련 얘기는 전혀 좀 진전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이 이렇게 공통으로 제기하고 있는 소방 관련 법 몇 개 정도 통과 있어 보이고요. 일정으로 보더라도 동계올림픽 기간이 겹쳐 있고요. 예. 또 설 겹쳐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가동되는 기간도 길지 않은데 아마 여야 간의 이견이 크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더구나 여기에 이 기간 동안에 지금 국민의당이 재편되면서 정치 지형이 바꿔진다면은 정부가 조금 더 국정을 이끌어가기엔 더 어려운 지금 국회 구조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국민의당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안철수 대표가 무려 179명의 당원권을 2년 동안 정지시켰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죠. 네.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과연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다 보니까 여야당, 심지어는 바른정당의 지상욱 의원은 지금 이제 바른정당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쪽인데 네.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안 좋게 본다. 그런 방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되게 이미 민주평화당으로 해서 새로 독립해서 분당에서 하기로 한 건 창준이 출범을 했고요. 네. 그날 오후 3시에 지금 179명 징계를 내렸지 않습니까? 2년간 당원권 정지. 그 중에서는 일부는 이미 탈당해가지고 당원이 아닌데 포함된 사람도 있다고 해가지고 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재파에 해당되는 이용호 의원 대변인다고 그랬죠. 네. 오늘 보니까는 9명밖에 안 되는 바른정당의 9명이 국민의당으로 흡수 통합이 되면 문제가 복잡하지 않을 건데 그런다 해가지고 조금 중재파에서도 기류가 바뀌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송기석 의원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있어서 마지막으로 조금 변수가 남아있긴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법적으로 전당대회 지금 법적인 유효성 문제를 가처분 신청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미 분당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몇 개의 변수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중재파의 경우는 안 대표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예, 되게 나머지 새로 당을 만드는 사람들도 명분은 있어 보이지만 당에 대한 전망이 좀 불확실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는 쪽이 아니냐 했었는데 지금 중간 가는 과정에서 179명이나 이렇게 징계를 내리면서 가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다시피 유여의 최고위원을 홍준표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징계 내려서 제명까지 해버린 적이 있었죠. 네. 179명이나 되니까 제명은 아니지만은 더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홍준표식의 방식이 안철수 대표 따라가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통합 작업만 완료가 되면 자신은 이제 대표직에서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유승민 대표가 제동을 걸었네요. 예, 이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이 문제를 이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둘이 책임을 지고 시작해야만이 당의 활력이 붙을 수 있다는 거고 네.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책임지고 새로 통합된 정당을 유승민 대표와 더불어서 이끌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세도 복잡해진다. 그러면은 조금 달리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다시 안철수 대표의 전면 등장을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내부적인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당의 그 통합 찬성파와 반대표의 뭐 이별 일정표라고 할까요? 네. 거의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먼저 분당을 발표를 했던 민주평화당은 지금 창준이를 지난 일요일 날 발대를 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중앙선관위 자료를 보니까 아직 창준이가 선관위에 등록된 자료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발대를 했고요. 일정상으로는 전당대회가 열리기로 한 2월 4일 이후인 5, 6일 날 공식 정당을 출범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통합 세력은 2월 13일 날 바른정당과 공식적으로 통합을 선언하겠다 이렇게 일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전 대표의 SNS에 올린 글이 참 재미있습니다. ABC. 예. 좀 볼까요? 예. 예.
anyone okay, but 철수. 네, 모든 사람은 된다. 단 안철수만 제외하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 N원에다가 오케이, but B에다가 철수 C까지 넣어가지고 A, B, C 이런 얘기 했는데요. 안철수가 가장 문제다. 안철수만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은 함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압축적으로 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반대파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느껴지네요. 거기다가 지금 요즘에 박지원 대표가 본인의 그 프로필 사진에다가 네. 박지원 OK를 쓰고 다니는데 여기다도 OK를 또 넣었군요. 재밌었습니다. 네. 자, 한국정치 아카데미 김만흠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